자, 그러면 그걸 하나의 물리적 세포라고 하는 공간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 하나의 물리적 세포라는 공간. 그러면 이 핵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통제하는 공간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걸 우리는 핵이라고 하는 저 통제 장치가, 감독관이 통제해야 될 내부 공간, 여기를 우리는 핵 말고 나머지를 뭐라고 했었어? 그치? 세포7이라고 했었잖아. 세포7. 핵 말고 나머지 공간을 세포7이라고 했었거든. 자, 근데 이 공간이 이제 세포도 나름 성장하다 보면, 세포도 나름 뭐 여러분도 유년기, 그다음에 청소년기, 아니면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시간의 흘러감이 있겠잖아요. 흘러감이 있을 때 덩치가 점점점 커질수록 이제 세포가 혼자 어떤 명령어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해라 라고 명령을 주겠지만, 외부로부터 세포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필요한 물질을 조달받기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지 않은 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주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물질 교환을 해줘야 되거든. 물질 교환. 근데 그 물질 교환을 해줘야 될 때 이 세포의 전체적인 크기에 따라서 또 그 능력이 달라. 그러니까 세포가 점점 성장하다 보면 세포도 나름의 주기가 있어요. 오케이? 자, 세포의 주기를 간기와 크게는 분여기로 나눕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뭐 저학년기, 유년기, 그다음 청소년기, 뭐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로 나누어서 좀 다양하게 나누잖아. 뭐 10대, 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는데, 이 역할에 따라 세포의 라이프 사이클들의 그들이 해주는 역할에 따라서 크게는 간기와 분열기로 나눠요. 오케이? 그러면 세포의 전체 일생으로 봤을 때 간기의 대부분, 간기의 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게 간기일 것 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기야. 대부분이 간기야. 간기. 그리고 간기의 시간을 다시 갭 1 합성한다. 신세스 S기, 그 다음 갭 2 이렇게 G1기, S기, G2기로 나눠. 그리고 분열기를 M기라고 해, 표현해. M기.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혹시 이니셜로 표현하는 것들도 선생님이 다 일단 알려드린 겁니다. 그냥 중3 정도 수준에선 간기와 분열기로 나눠요 까지는 배워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 간기를 또다시 G1기, S기, G2기로 나누고, 그다음 분열기를 M기 이렇게로 나눈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돼.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시간이 세포의 전체 라이프에서 간기의 시간이 대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G1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G1기. 오케이? 이 정도가 S기. 그럼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죠. 여기가 G2기 이렇게. 이런 식이야. 대부분의 시간이 간기야. 자, 그러면 간기를 대부분 거치고 나서 아주 간기 또한 치밀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아주 짧은 순간 후룩 뚝딱뚝딱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하는 특징을 거치면서 분열하는 거야. 세포가 세포로부터 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야. 왜 또 하나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봐봐. 일단 그걸 우리가 오늘 배울 거야. 세포는 세포로부터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세포는 세포로부터 세포가 만들어진다. 오케이? 세포는 세포로부터 세포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조금 간단하게 세포가 분열한다 라고 표현한다고. 세포 분열. 오케이? 세포 분열. 세포는 분열을 통해 세포의 개수를 늘리는구나. 세포 분열이라고 저걸 인지하시면 돼요. 세포 분열. 오케이. 자, 세포 분열은 크게 체세포 분열, 생세포 분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체세포 분열, 생세포 분열도 공통적으로 저런 세포의 라이프 사이클을 겪기 때문에 이렇게 세포 분열의 개념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자, 크게 여러분이 인지하시게 될 세포 분열의 종류, 이 두 개 세포 분열의 종류.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과 생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과 생세포 분열 두 종류가 있더라. 자, 그러면 세포와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는데 왜 분열하냐고. 그지? 세포가 세포로부터 왜 또 탄생해야 되냐고. 그냥 하나의 세포가 평생 자신의 핵 속에 있는 정보로부터 외부로부터 물질 받아들이고 쓰레기도 버릴 걸 때 잘 버리고 해서 이거 하나를 가진 채로 그냥 그 하나가 계속 살면 될 것 같은데, 그지?
또는 성장할 때 세포가 전체적으로 얘 덩치가 무럭무럭 커지면서도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름 이런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서 세포로부터 또 만들어지는 텐데 그 이유가 있겠지. 그걸 세포 분열의 필요성이라고 하고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어. 세포 분열의 필요성.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작업이잖아. 세포로부터 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그치? 왜냐면 봐봐. 막 열심히 뭔가 막 많은 시기를 거쳐서 준비를 완벽히 한 다음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세포가 분열해서 또 하나의 세포가 뿅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치? 쉽게 말해서 비유를 하자면 이사를 가는 거야. 하나로부터 하나가 또 만들어지는 거. 그치? 그러면 이사의 이유가 있겠지. 목적이 있겠지. 이 번거로운 이삿짐도 싸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힘든 나름 결정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세포도 분열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포가 분열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선생님이 표현해 볼 거냐? 자, 일단 정육면체를 내가 그림 그려볼게. 1cm짜리, 그죠? 슝. 오케이? 그 다음에 2cm짜리, 슝. 그죠? 2cm짜리. 그리고 3cm짜리. 대충 그릴게요. 3cm짜리. 슝. 그죠? 슝 이렇게.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저 1과 2와 3cm짜리의 각각의 어떤 세포들이 있어요. 세 종류의 세포. 그러면 그 안에 당연히 이제 제가 정리면체를 그렸지만 저걸 이제 세포의 어떤 크기로 생각을 해봅시다. 세포의 크기로. 세포가 나름 세포가 자신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막 물질세사를 하면 할수록 세포도 무럭무럭 어느 정도 자라나서 덩치가 커질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우리 몸에서 잘 관찰해보면 모든 일반적인 세포는, 그러니까 세포마다 다 기능이 달라서 기능에 따라 모양이 약간 특수화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세포 크기가 이 큰 거를 선호하지 않더라는 거야. 대부분 세포 크기가 작은 상태로 얘가 조금이라도 커지라 치면 복제해서 나누고 조금이라도 커지라 치면 복제해서 나눠져서 쬐까는 크기로 조금이라도 커지라 치면 유전적으로 복제해서 나눠져서 이 조그마한 크기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더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세포가 만들어진 게 세포 분열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저렇게 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1cm짜리가 있어요. 부피. 그죠? 2cm짜리가 있어요. 얘들이 차지하는 부피와 건널비를 생각해 봅시다. 부피 2cm짜리. 부피. 그죠? 얘가 차지하는 부피는 1 곱하기 1 곱하기 1,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그죠? 얼마예요, 여기는? 1, 만약에 얘가 센티미터 단위라고 했었다면 세제곱 센티미터. 그죠? 그죠? 부피 여기는 얼마입니까? 8입니다. 그죠? 8배가 늘었어요. 맞죠? 8배 부피가. 이제 한 변의 길이가 한 1cm만큼 2배 더 드러나니까 8배 늘었거든. 그러면 건널비요. 건널비는 외부에 있던 물질이 이 안에 깊숙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거나 안에 있던 물질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소통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부피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부피는 여기 안에 있던 핵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핵이 내부에서 통제해야 하는 공간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 부피의 개념은 내부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어떤 명령을 담아두고 있는 핵이라고 하는 그 중심의 명령어 통제 기관이 내부를 통제해야 하는 공간의 크기가 부피야. 그럼 부피가 8배가 증가했어. 그러면 외부로부터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건널비 면적도 만약 똑같은 비율로 증가하면 큰 상관이 없어. 왜 또이또이하자. 여기도 8배 늘었고 여기도 8배 늘어서는 상관이 없다. 그죠? 근데 그 늘어난 비율,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와줘야 되는 정도의 크기가 더 많이 커졌는지 덜 커졌는지 한번 봐보자. 실제적으로. 그럼 건널비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짜리에 해당하는 이 면적이 몇 개 있는 거야? 제곱 센티미터인데 요게 하나, 둘, 위아래, 그죠? 옆면에 4개 있지. 똑같은 게. 그러니까 1 곱하기 1짜리가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죠. 제곱 센티미터고 그럼 얼마? 6, 그죠? 제곱 센티미터. 됐죠? 오케이?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24죠. 그지? 2 곱하기 2짜리가 6명이죠. 6명, 그죠? 4, 6에 24. 몇 배 늘었어요? 6에서 24로 고작해봤자 4배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죠? 핵이 통제하는 공간의 내부에 있던 핵이 통제하는 공간의 크기가
8배가 늘어났을 때 외부에서부터 어떤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정도도 똑같이 8배가 늘어났으면 큰 상관이 없다고. 이런 포맷을 계속 유지해서 커지는 것. 비슷한 동등한 비율로 늘었다면 점점점 그 애를 그대로 유지했을 거라고. 굳이 얘를 복제해서 두 개로 뚝 나눠서 쬐끔 크기를 계속 만들어내지 않고. 오케이? 그 다음 3cm짜리도 한번 계산해볼까? 그러면 3cm짜리 1과 3을 비교해보게. 그러면 3.3일 경우에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고 하는 부피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9, 3, 27이죠. 부피는 27 세제곱센티미터. 그죠? 근데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오는 공간의 크기. 자, 얘 핵이 통제해야 되는 건 27이야. 근데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오는 공간 크기가 3 곱하기 3 곱하기 짜리가 6개 있어. 9, 6에 50, 4. 그지? 54 제곱이야. 그지? 그럼 얘랑만 비교했을 때 6에서 그죠? 1짜리가 3배로 늘었을 때 6에서 54로 몇 배 늘었어? 9배 증가했어. 그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9배가 증가하면 상관없어. 근데 핵이 내부에서 컨트롤해야 하는 공간의 크기가 27배나 늘어났어. 그지? 27배나 늘어나는데, 그지? 핵은 겁나 저기 끄트머리 있는 애까지 통제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겨우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온 정도는 고작 해봤자 9배밖에 늘지 않은 거야. 그러니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거야. 덩치가 커질수록. 오케이? 그거 우리는 어떤 멘트로 표현하냐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단위 부피당 표면적. 표면적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라고 표현합니다. 저 건너비를 다른 말로 표면적이라고요. 표면적. 오케이? 그니까 자, 이 1cm짜리에 해당한 정류면체가 가지고 있는 부피가 있고 건널비가 있고. 그죠? 그리고 저 3cm짜리가 가지고 있는 걔가 가지고 있는 정류면체가 갖고 있는 부피가 있고 건널비가 있고. 그럼 전체 부피가 27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 54라고 하는 건널비를 54제곱을 그죠? 27로 나눠요. 그죠? 그러면 전체 부피가 27인데 그럼 1세제곱센티미터 당은 건널비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오는 정도가 얼마니?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지. 예, 전체 이 54를 27로 나누게 되면 그럼 얼마야? 2밖에 안 되지. 2. 그죠? 이게 단위는 그냥 기본적으로 일률적으로 표현한다 했을 때 2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얼마나 돼? 얘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데 전체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 근데 어디야? 건널비가 6이잖아. 그지? 얼마나 돼? 6이나 돼. 6. 헐. 그죠? 6인데 얘는 2야. 한 변의 길이가 3배로, 세부로, 3으로 이렇게 늘었는데 그죠? 외부로부터 물질이 들어온 효과가 실제적인 효과가 더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줄었다고요. 오케이? 뭘 계산했을 때?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비교해봤을 때. 그치? 똑같이 부피도 늘었어. 근데 동일한 비율로 부피랑 표면적 건널비율이 같이 늘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포가 막 물질대사를 막 뭔가를 하면서 자신의 간기 때 막 무언가의 활동을 하면서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그지? 그래서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어쩔수록 높을수록 실제 세포의 생존에 더 좋다. 불리하다고?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높을수록. 자, 내가 동그라미 이렇게 썼지만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좋은 건 누구야? 얘가 아니라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좋은 건 얘죠. 그죠?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높을수록 실제 세포 생존에 좋기 때문에 그죠? 세포는 분열을 통해 분열을 통해 작은 크기를 유지하려 한다. 오케이? 작은 크기를 유지하려 한다. 이게 메인의 핵심인 거야. 됐죠? 오케이. 세포 분열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뭘 더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냐면 페이지 138쪽을 한번 펴볼래요? 138쪽. 자, 어차피 여러분이 산수 할 거니까 거기를 한번 여기는 지워보고 138쪽을 한번 봐볼게. 자, 거기에 추가적인 사항이 있어요. 페이지 138쪽 세포 분열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사항이 존재하냐면 한천 있어요. 한천. 아마 좀 복사해서 본 친구는 색깔이 안 나와 있어서 이게 뭔가 싶을 수 있는데 한천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한천이라고 하는 아이는 뭘 의미해 주는 거냐면 그
투명한 묵 알아요? 도토리 묵 알죠? 도토리 묵은 투명하진 않죠. 안 투명해. 근데 이제 그 약간 묵으로 약간 이렇게 그 편히 잘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약간 묵사발 같은 그런 걸 만들어주는 재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한 젤리라고 생각하면 돼. 한천 아주 투명한 젤리. 오케이? 근데 그 재질이 세포의 세포막과 비슷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일종의 한천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건 세포와 동일하게 물질이 흡수될 수 있는 그 원리를 비슷하게 구현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한천 투명한 젤리처럼 생각하시면 돼. 뭔가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근데 그 한천을 우리가 1cm짜리랑 2cm짜리랑 3cm짜리로 이렇게 잘라봤어. 그럼 거의가 똑같겠죠. 지금 이 비교해주는 것과 거의가 똑같은 건데 여기다 얘네들을 일단 뭐에다가 담가 놓냐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NaOH라고 하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다가 당분간 담가둡니다. 색변화는 없어요. 오케이? 왜냐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대표적인 염기성 용액이거든요. 염기성 용액이고 얘 혼자 있을 때는 색깔이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염기성 용액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특정 지시하고 만나면 색깔이 되게 빨갛게 변해요. 그래서 하루 동안 저 수산나트륨 수용액이 충분히 한천에 흡수되어서 한천이 1cm짜리랑 2cm짜리랑 3cm짜리에 각각 잘 충분히 흡수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줘요. 돼요? 그래 놓고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넓은 여기에다가 뭘 깔아주냐? 투명한 페놀프탈린 용액을 깔아줘. 선생님 저 페놀프탈린 용액이 뭔데요? 자, 여러분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각각 용액의 액성에 대해서 배울 거야. 용액의 액성. 초등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어. pH 지시학으로 해서 pH 0부터 14까지의 범주인데, 자, 숫자가 낮을수록 여기 지금 pH 7까지가 대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산성, 그리고 7 정도가 중성, 그 다음 8부터 14까지가 염기성 용액의 액성을 띱니다. 염기성 용액의 성질들은 약간 미끄덩미끄덩 거리면서 단백질을 녹이는 용액의 액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누 알죠? 비누도 완전 강염기를 갖고 있진 않지만 약간 약염기를 포함시켜서 우리 때 같은 거 떨어져야 될 때 손 씻잖아. 다 주로 때나 이런 게 기름기나 그런 게 단백질들이거든. 그런 염기성 제재 물질들이 약간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비누나 거기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염기성 성질이냐 아니면 산성 성질이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그러면 어떤 물질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정해진 지시학 색깔들이 있겠잖아요. 그죠? 지시학 종류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페놀프탈린. 됐어요? 그래서 페놀프탈린 용액은 주로 염기성 상태를 확인하는 거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자체가 얘가 있어서 얘 자체가 염기성 용액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페놀프탈린 용액은 염기성 물질하고만 만나게 되면 색깔이 빨개져요. 중성이랑 산성일 때는 색깔 변화가 없었어. 무색이야. 근데 염기성 재질에 해당하는 물질만 만나면 색깔이 빨개지는 그런 염기성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지시학이 페놀프탈린 용액이야. 여기까지 필요한 지식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페놀프탈린 용액은 염기성 물질을 만났을 때 색깔을 붉게 변화시켜줍니다. 네, 봐봐. NaOH가 너가 지금 염기성 물질이요 라고 알고 있었지만 얘 혼자의 상황에서는 색깔이 빨개지진 않아요. 그죠? 얘 자체는 색깔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페놀프탈린 용액을 깔아놓고 기본적으로 얘를 하루 동안 이렇게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 페놀프탈린 용액에다가 총 있는 이 상태의 물질에다가 저 덩어리를 1짜리, 2짜리, 3짜리 덩어리를 뿅 떼서 동시에 담갔어요. 담그자마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부가 빨개져 오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노출하게 되면 어차피 들어오는 그 외부에 있던 물질이 들어오는 정도나 이 흡수된 양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걸 위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0초 정도만 동시에 담궈 난 다음에 동시에 건져내서 마치 두부의 반모를 딱 자르듯이 반틈을 완전 썰어줍니다. 그러니까 주변부는 겉으로 봤을 때 주변부는 빨개졌어요. 왜? 염기성 용액과 페놀프탈린 용액이 만났으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한 10초 정도가 지나고 나서 딱 건지자마자, 그죠? 10초가 지나서 딱 건지자마자 가운데 단면을 딱 잘라. 반틈을 싹 잘라.
그러면 어떻게 관찰이 되냐?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자리와 여기는 지금 여기 A와 B 두 개만 지금 나눠놨는데 A, B 두 개 중에 중심까지 수화나트륨이 스며들어서 붉게 변한 거 그거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자 빨갛게 되져 있는 정도가 덩치가 큰 3cm짜리는 가탱이까지만 빨갛게 물들었어요. 깊숙이까지는 빨개지진 않았습니다. 얘보다 살짝 더 많이 늘어나져 있는 건 얘예요. 네, 훨씬 더 깊숙이까지 빨개져 있는 정체의 모습을 보이는 건 저아입니다. 라고 하는 걸 관찰할 수 있었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여러분에게 자, 정리 1, 2번이죠. 정리 1, 2번만 같이 진행하고 여러분이 이제 쉬면서 1, 2, 3번 풀어주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체세포분을 갑시다. 정리 1번.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세포의 크기가 클수록 세포의 크기가 어쩔수록 단위부탄 표면적이 커집니까? 그렇지. 세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단위부탄 표면적이 커지므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이 빠른 속도로 세포 중심까지 퍼져나가서 땡땡땡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글자입니다. 우리가 포인트로 기억하셔야 돼요. 땡땡땡땡. 다 지워버렸나 봐. 땡땡땡땡. 땡땡땡땡. 약간 고급진 표현으로 물질 교환이라고 합니다. 물질 교환. 이 물질 교환을 잘할 수 있으려면 요러 하더라. 그래서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세포 크기가 작을수록. 두 번째, 세포 크기가 커지면 단위 부피당 뭐가 줄어들어요? 그렇지, 표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 교환을 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가 일정 크기로 커지면 두 개로 나뉘어지는 뭐 한다? 그치, 상엄자 세포 분열을 하게 되더라. 오케이. 자, 그럼 아래에는 유제 1번 있죠? 유제 1번, 유제 2번, 유제 3번 있어요. 세 개를 해보시고 첫 번째 1번, 2번 문제에서 A는 거의 1cm짜리를 각설탕을 가루설탕처럼 빠개놓은 거야. 그래서 8등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얍.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이어서 노체세포 분열 과정 합시다. 자, 그래서 문제를 잠깐 펴고 계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을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138쪽에 1번에 AB의 총 표면적 A 얼마입니까? 그죠? 48. 그죠? 자, B는 얼마야? 24죠? 24제곱센티미터 48 A는. 그렇다면 A와 B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를 근거로 물질 교환의 효율이 더 높은 곳은 어디냐? 라고 봤어요. A는 부피당 표면적이 얼마일까요? 부피분의 표면적이 6이고요. B는 얼마일까요? 부피분의 표면적이 3입니다. 3. 그쵸? 그래서 B보다 A가 훨씬 더 물질 교환에 더 효과적이죠. 이렇게. 그래서 단위 부피당 표면적 개념으로 서술을 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3번. 위와 같은 실험 결과를 해석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서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세포가 크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죠. 근데 안 그렇다고. 세포가 크도록 그대로 내비두지 않는다고. 복제하고는 안 하고 복제하고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기억은 땡, 그 다음에 니은, 그리고 디귿 맞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134쪽으로 일단 다시 와봅니다. 134쪽. 자, 이거는 이제 사설이긴 한데 칠판을 치우면서 쌉소리 한번 해보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시면 이제 여러분도 지금 현재 중1이잖아요. 근데 이제 학년이 먹어갈수록 그죠? 고등부가 되겠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또 성장이 워낙 좋아서 덩치랑 체구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다행히 지금 여기 강의실은 하이메그자야. 하이메그자가 약간 요추 곡선을 받쳐준 그지? 저기 아마 시험 공부하면서 가본 친구도 있겠지만 1, 2강의실하고 저기 강의실은 요추 곡선을 받쳐주는 저렇게 이게 하이메그자가 은근 비싸거든? 근데 하이맥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 고등부들 좀 불편하고 할까 봐서 어저께 두 분은 인스타그램을 안 하셔서 근데 제가 가끔 소통을 인스타그램으로 하거든요. 각 친구들하고도 다 팔로워 사이여서 그래서 진짜 그 공장 와가지고 가구 공장 가서 사장님하고 남자 원장님이 앉아보고 여러분들의 걸상을 신빙으로 고르느라고 발품을 팔아서 바빴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허리를 받쳐주고 조금 편안할 수 있는 오래 앉아있어도 편안할 수 있는 걸로 좀 투자 좀 했어요. 제 걸상에 투자를 해서 지금 여러분이 앉을 수 있는 시기가 11월보다 조금 더 땡겨질지 아니면 12월 달이 될지는 교육청이 이제 얼마나 빨리 땅땅땅 도장을 찍고 해주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화이팅 한번 해봐야죠. 서로 각자 다른 의미로 화이팅 해봐야죠. 여러분 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화이팅. 그죠? 쌤은 또 공간에
이동을 화이팅. 자, 134쪽 거기 보시면 세포. 자,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그죠? 자, 세포 크기는 10마이크로미터에서부터 100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세포도 있어요. 우리가 이미 세포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죠? 닭의 난세포. 그죠? 난자. 눈에 보이죠? 메추리알도 눈에 보이잖아요. 네, 우리 몸에 존재하는 이제 이 기본적인 동물 세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미경으로 확대해야 보이는 정도고, 세포 안에 들어있는 세포 소기가 뭐 마이토콘드리아나 엽록체 이런 기능 배웠잖아요. 걔네들도 전자현미경상으로 확대돼야 이런 형태처럼 생겼을 것이다 라고 될 만큼 너무너무 작은 크기들입니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전자현미경으로 봐야지만 좀 더 잘 보일 거고요. 자, 근데 세포가 분열하는 까닭 2번에 그죠? 현관펜 빡빡 방금 설명해서 배웠던 것처럼 세포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현관펜 빡빡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외부 환경과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어. 네, 세포 크기가 작을수록 외부 환경과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교환하는 데 더 유리하더라. 그래서 살짝 세포의 주기상 덩치가 커지려고 하면 정보를 복제한 다음에 나눠지고, 정보를 복제한 다음에 나눠지고, 정보를 복제한 다음에 나눠지는 활동들을 하더라. 됐죠? 자, 그래서 세포의 물질 교환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에 살짝 2번에 또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보면 이제 세포 주기에서 방금 제가 설명했던 간기가 대부분, 그리고 분열하는 시기가 아주 짧은 시간. 저는 분열기를 이사하는 당일로 설명할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사를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지? 여러분의 집을 이사하는 날, 엄마가 다음날 야 우리 내일 당장 이사해 라고 얘기는 하진 않으실 거야. 대충 한 몇 개월 뒤쯤 우리 어디로 이사 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미리 해두시고, 그죠? 이사하기 전에 되게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거기 이사 갈 집하고 부피가 안 맞는 너무 큰 물건이 있다거나, 아니면 작은 물건이 있다거나, 아니면 오래된 물건이 있다거나, 버릴 건 버리고, 그죠? 쓰레기까지 이삿짐 센터에 갖고 갈 수도 없잖아. 막 정리하는 시간을 꽤 오랫동안 가져요.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사하는 날은 아침부터 점심 이후까지 포장이사 하시는 분이 옮겨주시면 그럼 끝나. 당일이면 끝나. 근데 이사 준비 기간은 아주 그 이사하는 날짜가 결정이 된 이후로부터 준비하는 기간은 꽤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연상하시면 돼. 간기가 대부분의 시간에 머물러 있고, 간기 동안 완벽한 준비를 하면 분열하는 시간 뚝딱을 거쳐서 세포는 뿅 하나로 또다시 만들어지더라. 세포 분열을 하더라고. 디테일하게 또 내가 알려드릴 거니까 그 정도까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당연히 세포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여러분은 성장을 해오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여러분 지금 현재 170cm다 라고 한다면 180cm까지 키가 자랄 거다 라고 한다면, 세포의 그 조그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세포의 개수가 많아서 여러분이 커지고 있다 라고 인지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오른쪽 1번하고 2번을 지금 여러분 해볼까요? 1번하고 2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2번. 답하기가 어려운 건 제가 설명하면서 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얍얍. 자, 1번. 다음은 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이다. 페이지 135쪽, 사플 135쪽 1번에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세포 맞죠? 자, 그럼 생명활동이 필요한 땡땡땡땡이 원활하게 일어나려면 작은 세포가 큰 세포보다 유리하다. 네,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나려면. 그죠? 몸집이 큰 생물은 작은 생물보다 몸을 구성하는 무엇의 수가 더 많다? 세포의 수가 더 많다. 세포 크기가 큰 게 아니에요. 세포의 수가 많은 겁니다. 두 번째, 세포 라이프 사이클이 있댔어. 대부분은 간기.
그리고 간기 G1기, S기, G2기로 나눠지면 됐죠. 제가 G1, S기, G2기의 좀 디테일한 어떤 일정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세포 분열을 마친 세포가 자라서 다시 분열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 맞죠? 오케이. 자, 간기는 세포가 휴먼 상태에 있는 시기로, 그죠? 이때에는 생명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대부분 시간이 간기에 있고 그 간기 동안에 뭔가 외부로 보여지는 활동은 안 해보여. 그렇지만 세포 속에 있는 유전 정보로부터 막 물질 대사하고, 그죠? 어떤 내부의 물질 합성도 하고, 그죠? 막 다이나믹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가 간기예요. G1기, S기, G2기. 따라서 생명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X죠. 자, 분열기에 비해서 간기가 훨씬 길다. 그건 맞죠? O고요. 자, 세포 주기를 반복하면 할수록 세포 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원래 처음에 원본에서 복제하고 나누고 나눠요. 오케이? 그러면 처음에 있던 일들이 점점 크기가 점점 계속 줄어드는 건가? 아니야. 왜냐면 아까 간기 시기 때 G1기라고 해서 성장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얘를 그대로 성장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세포 주기를 반복할수록 세포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게 아니라, 자, 분열했어. 분열에 완료돼서 조그만 아이가 생겼어. 그럼 걔도 G1기를 거치면서 다소 얘네들도 스스로 성장하는 시기를 겪어요. 그래서 원래 크기처럼 똑같아지다가 그걸 일정 크기보다 맥시멈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복제해서 나눠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답은 O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X.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134쪽. 네.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너무 잘해주셔서 쑥쑥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 자라난 꿈나무들 쑥쑥 받아들이고 있어서, 거기 지금 P해서 염색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딱 고등학교 1학년만, 또는 딱 나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안 다닐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고등학교 다닐 거고, 조금 더 지식이나 이런 거, 과학 공부에 대해서 관심 많은 친구들은 과학 쪽 전공을 좀 더 할 거잖아요. 그래서 고2거 과목도 또 공부하고 고3거 과목도 공부하다 보면, 여기 세포의 핵 속에 존재하고 있는 여기 이 공간 안에, 세포의 핵 속에 존재하는 저 공간 안에 염색체라고 하는 아이, 그리고 얘랑 비슷한 용어에 해당하는 염색사라는 아이가 있어. 오케이, 염색사. 그리고 염색사라는 아이뿐만 아니라 또 어떤 키워드가 있냐면 유전자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DNA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 요 네 개를 명확하게 어느 정도만 구분만 지을 수 있어도, 오케이? 고등 심화 정도 수준 정도는 말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얘가 이런 차이를 갖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게끔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저 네 개가 있는데, 일단 물리적 범주의 크기로 얘기했을 때 제일 크기가 큰 건 얘입니다. 물리적 범주로 얘기했을 때 크기가 제일 큰 건 얘예요. 오케이? 자, 그럼 DNA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에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정보라고 했었잖아. 그 정보가 아니라 책.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이 핵 속에 동일한 책들을 갖고 있더라. 종이라는 재질로 되어 있는 책들을 똑같이 갖고 있더라. 그게 이중, 이렇게 한 가닥, 또 마주보고 있는 한 가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중 나성구조야. 뭔가 좀 구조가 좀 애매한데, 왜 이렇게 못 그리냐? 아직 잠이 덜 깼나? 이쁘게 빠져야 되는데 그림이. 다시 봐봐. 이렇게 한 가닥, 또 마주보고 있는 또 한 가닥, 이렇게. 오케이? 제가 이중 나성구조, 이런 이중 나성구조,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 이중 나성구조라고 하고, 이런 실가닥처럼 생긴 이중 나성구조를 우린 그걸 다 DNA라고 합니다. DNA.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걸 선생님이 비유를 할 때 종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은 다 공통적으로 세포 핵 속에 종이라는 형태의 저 책 묶음 하나씩은 다 갖고 있다. 오케이? 근데 그 책 묶음 하나씩 안에 쓰여져 있는 정보가, 엄마 아빠부터 물려받은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DNA를 우린 다른 말로 핵산이라고 했었죠. 핵산. 핵산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요 네모라고 하는 박스가 반복됩니다. 자, 네모라는 박스 여러분 책에 뭐 134쪽 B에 염색체 구조 나와 있고 DNA라고 써져 있죠. 이중 나선 구조 DNA. 그지? DNA. 맞죠? DNA라고 써져 있고 이 DNA라고 써져 있는 거 내부에 보면 마치 계단 블록처럼 레고 블록 마냥 계단 블록처럼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뭐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끼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네모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런 식으로 긴 거 하나, 뭐 짧은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뭐 긴 거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그들끼리. 검은 거는 검은 것들이 자기네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고 파란 건 파란 애들끼리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뭐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있어. 일단 들어는 봐봐. 왜 들어는 보냐면 선생님이 설명한 이걸 모두 다 완벽하게 오늘 이 수업 시간에 싹 다 외우거나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근데 이해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제 비유를 들여서 설명을 할 거야. 모든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저 종이라는 재질을 갖고 있고 종이에 쓰여져 있는 어떤 내용의 정보가 사람마다 다 다르랬죠. 그죠? 그리고 자, 저 크거나 작거나라고 하는 저 계단 블럭이 자, 크거나 길거나 작거나 길거나 작거나 하는 저 계단식의 블럭, 레고 블럭 같은 그 조립들이 항상 기본적인 형태의 네모 블럭들이 항상 보이더라고. 저 네모 블럭들은 누구도 사람에 들어있는 세포의 핵 속에도 저 이중 나선 구조의 종이라는 재질이 똑같이 있고요. 그다음 식물세포의 핵 속에도 이중 나선 구조의 그 종이라는 재질에도 동일한 형태의 네모 블럭들이 똑같이 보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균, 대장균에 자 세포의 그죠?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기 안에도 네모 블럭들이 공통된 네모 블럭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균에서부터 세균이 뭐야? 단세포 생물이잖아. 세균에서부터 식물세포, 동물세포까지 모두 다 공통된 저 네모 블럭들로 우리 몸은 이루어져 있구나. 보고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네모 블럭들의 조합들로 이중 나선 구조에 해당하는 종이 재질이 꽉꽉 채워져 있구나. 저 네모 블럭을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핵산을 구성하는 이루는 기본 단위체. 기본 단위체. 이름이 되게 다소 생소하죠. 뉴클레오타이드. 그죠? 어쩔 수 없어. 지금 여기 중학교 3학년의 생물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뭐로 한글로 번안해서 얘기하면 그게 오히려 주로 이렇게 영어 원소로 판단되고 영어 원소로 분석됐던 형태들에서 어떤 의미가 비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영어식 형태를 한글로 읽어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배우는 것들이 좀 많아요. 돼요? 오케이.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형태들이 네모 블럭들인데 그 네모 블럭들이 누구에서부터 대장균에서부터 세균, 하물며 바이러스까지도 공통된 저 네모 블럭 조합들로 종이라는 재질들을 다 만들고 있더라고. 종이라는 재질이 DNA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또 이걸 한번 설명해볼게요. 왜냐면 내가 지금 너무 선생님 저 못 받아들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다 설명해서 이런 표정이 아니라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표정이야. 그런 게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인 표정이어서 자, 조금 더 깊게 좀 진도를 나가볼게요. 오케이? 아니까 내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별로요? 힘들어요? 그러지 않죠? 괜찮죠? 네네네. 네. 할 수 있어. 오늘 유찬이도 감기 걸렸대. 유찬아, 민호야 보고 있니? 또 확인해줘야 돼.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을까? 물어봐야 되겠다. 너를 몇 번 부른 거니 수업 시간에. 자, 핵산을 이루는 기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 오케이, 뉴클레오타이드. 근데 이제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좀 연구를 해봤어. 이제 또 더 미시적으로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봤더니 저 뉴클레오타이드는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시면 예비 고1 과정에서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건데 인산과 인삼 아닙니다. 인삼 아니고요. 인산과 당과 염기라고 하는 화학적인 물질,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걔네들이 1대1로 결합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냥 들어는 봐봐. 여러분에게 이걸 지금 중학교 3학년 너머의 수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외워. 그러진 않아. 선생님이 근데 왜 자꾸 이 본질적인 것들을 노출을 시켜주냐면 어찌됐든 결국 그때 가서 들어야 되거든.
근데 그때 가서 생소한 것보다 지금 너무나 생소한데 어머 그런 거 있었지. 그게 그거였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세 번, 네 번째 들었을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이고 머릿속에 잘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중1이지만 중3 과정을 하고 있는 여러분으로서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올 만한 부분을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뉴클레오타이드는 좀 디테일하게 배우면 인산과 담과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이야. 쉽게 말하면 지금 저 네모 박스 하나가 긴 박스 하나든 아니면 작은 박스 하나든 아니면 파란색 긴 박스 하나든 짧은색 파란색 박스 하나든 저게 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고 그것들이 다 인산과 담과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아이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사람마다 다 쓰여있는 정보, 그러니까 종이라는 재질은 똑같는데 엄마 아빠가 주신 정보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보가 다 다른 이유는 그럼 누구 때문, 무엇 때문인 거냐면 저 염기라고 하는 화학적인 물질이 딱 4개가 있어. 저 염기라는 화학 물질이 딱 4개가 있어. 그 4개가 자, 그러니까 비유를 해볼게. 여러분 알파벳 A부터 Z까지 몇 개 있어요? A, B, C, D 몇 개 있냐? 세봤냐 안 세봤냐? A부터 Z까지 A, B, C, D, E, F, G 얼마냐? 26개 있어요. 26개 있습니다. A부터 Z까지 26개. 근데 저 26개의 A부터 Z가 만들어낸 단어는 26개밖에 없나요?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막 예비 중1 때 여기까지만 외우면 중학교 올라가서 다 잘할 수 있겠대. 근데 이제 중1 올라가니까 기말이나 중간고사 준비하려면 또 거의 영어학원에서 하루에 한 30개씩 20개씩 외우게 하잖아.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는 막 하루에 한 100개씩 50개씩 외우게끔도 하거든요. 계속 나와. 단어 외워야 될 단어랑 외워야 될 수거가. 그죠? 기본 조립은 A부터 Z까지 26개밖에 아닌데 얘가 뭐 USB 이렇게 순서를 잡느냐 또는 U, BOS 이렇게 순서를 잡느냐 얘가 뜻이 다르잖아. 얘는 외부 저장 장치 그죠? 아주 간단하게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성 장치고 버스는 버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거기다가 또 단어 하나가 더 늘어나면 바빠요 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기본적인 A부터 Z까지는 26개밖에 안 되지만 얘가 만들어내는 그 조합 길이가 하나 더 길어지냐 순서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뜻이 다 다른 것처럼 그죠? 기본적인 염기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이름이야 이름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이름 알려준 것뿐이 안 적어도 돼. 사이토신 어차피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워. 자 알파벳으로 비워자면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26개 됐잖아. 그 26개보다 더 적어. 딱 4개밖에 없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그 네모 블럭에 늘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저 염기가 딱 4개밖에 없어. A가 들어가거나 어떨 때는 T가 들어가는 거거나 어떨 때는 G가 들어가거나 어떨 때는 C가 들어가거나 되죠? 근데 저 4종류밖에 없는데 저 4종류들이 어떻게 나열되어 있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가 A, 여가 뭐 T, 여가 뭐 G, 여가 뭐 C 오케이? 그다음 여기가 또 G, 여기는 G, 여기는 뭐 T 뭐 이렇게 A 뭐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거든. 그러면 저기 이 나열되어 있는 얘네들 3개의 덩어리 순서 어디를 처음부터 잡을 것인가 이거 다 약속되어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엇부터를 처음으로 잡을 것인가가 약속이 되어 있고 항상 어디서부터 3개의 순서의 그 3개의 덩어리들끼리가 만들어내는 얘가 지정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있어. 지정된 아미노산. 오케이? 그러니까 명령어가 정해져 있는 거야. 저 ATG라고 하는 건 1번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라 라고 하는 명령어야. 근데 그 1번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라 라고 하는 명령어가 식물세포에서도 공통된 명령어를 쓰고 있고 세균에서도 똑같이 공통된 그 명령어를 쓰고 있고 동물세포에서도 오케이? 거의 모든 그 하나하나의 그 생명체라면 공통된 그 명령어 체계 쓰고 있더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근데 저 순서의 배열이 사람마다 다른 거지. 개인마다 다른 거지. 엄마 아빠부터 물려받은 그 정보가 다르니까. 이해된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4개의 어떤 그죠? 양쪽으로 떨어지고 있죠. 4개의 염기가 4종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알파벳 A부터 Z까지 딱 26개만 있는 거죠. 똑같은데
4개의 염기만 존재하는 건 모든 생명체마다 공통이지만 개인마다 생명체 하나하나마다 어떤 특정 어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정하려는 그 명령어를 쓰게 하는 그 정보들의 순서 안에 나열되어 있는 저 세 개의 덩어리 조합의 디테일한 순서는 좀 달라. 그래서 뜻이 다른 거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존재하더라는 걸 우리가 연구를 했어요. 차츰 더 배워갈 거예요. 고유통합에서부터 뭐 고등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생명과학을 배우면서도. 됐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의 총합산, 예를 들어서 너가 1번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요. 너는 뭐 10번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요. 너는 뭐 20번 아미노산을 갖다 붙이라 해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잖아. 여러분 동물과 에너지 배웠잖아. 그지?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특히 어때? 사람은, 동물은 우리가 스스로 그런 뭐를 만들 수 없어. 그지? 우리는 뭐 강합성에 우리가 필요한 유기양분을 우리가 합성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깻잎 때마다 먹어주죠. 쇠고기. 그지? 어저께도 저기 상무지구에 있는 새로 생긴 샤브20이라고 해서 거기 갔더니 와우, 그 샤브 먹으면 무한리필이라고 샤브 먹으면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 고기 먹어줘야죠. 내가 고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먹어줘서 소화시켰어. 그럼 그 고기나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에 해당하는 여러 아미노산들이, 그지?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막 필수 아미노산, 여러 아미노산들이 내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다가 그 아미노산, 기본적인 그 1번부터 20번까지 그 아미노산을 먹어서 섭취를 한 거고, 그것들을 내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그 정보에 의해서 몇 번 순서의 아미노산 순서들로 결합을 시켜서 내 몸에서 의미 있는 기능을 할 효소를 만들어라. 내 몸에서 의미 있는 기능을 할 호르몬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어가 핵 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엄마 아빠로부터 받아서. 스케치가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명령어들을 다 뭐라고 하는 거야? 명령어의 총합에 해당하는 그 종이라는 재질을 우리는 DNA라고 하는 거고, DNA에 대한 디테일을 들어가 보니까 네모 안에 기본 박스 딱 존재하는 걔네들 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고, 그 뉴클레오타이드 안에 들어있는 마지막 4번째 저 염기는 딱 4종류만 있는 거고, 그죠? 그들의 순서, 그 염기의 순서가 3개씩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이런 1번과 10번과 20번 이런 아미노산들의 순서대로 연결시켜서 그럼 이 3개 아미노산으로 결합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아밀레이스라는 녹말을 소화시키는 그 효소를 만들어내는 정보, 아밀레이스를 합성하게 하는 정보야. 그죠? 근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밀레이스밖에 없나? 펩신도 만들어지지. 위에 있는 위세포는. 그럼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블라블라블라 정보는 펩신을 만들게 하는 정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라이페이스를 만들게 하는 정보. 지방 소화죠. 만들게 하는 정보. 이 정보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저렇게 뉴클레오타이드의 순서들로. 그지? 뉴클레오타이드들의 순서들로 배열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정보들. 그것들을 다 아밀레이스를 만들게 하는 유전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밀레이스를 만들게 하는 유전자.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는 펩신을 만들게 하는 유전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라이페이스를 만들게 하는 정보. 다른 말로 유전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획은 유전자.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구획도 유전자라고 하는 겨.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들이라고 하는 여러 정보들의 구획의 조합들이 DNA상에 있는 거죠. 봐봐, 여기도 종이라는 재질도 똑같이 있는데, 그죠? 여기 종이라는 재질도 똑같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물리 파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생물 파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화학 파트로 쓰여져 있는 정보의 디테일이 다르잖아. 그지? 그 정보의 구획들을 우린 그걸 각각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 유전자들이 모여있는 이 종이라는 큰 책은 DNA. 그쵸? 그 DNA에 써져 있는 그 디테일한 정보는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거라 개인마다 다 그 디테일한 정보가 다 다른 거고요. 그게 다 핵 속에 있는 거고요. 대박. 그리고 그 핵 속에 있는 그 핵의 컨트롤에 의해서 세포가 기능을 하다가 세포가 너무 덩치가 커지는 것 같아. 그러면 아까 처음에 배운 것처럼 계획을 해서 세포가 2개의 세포 핵을 갖고 있고 두 세포들이 늘어나다가 반으로 뚝 나눠서 원본에서부터 똑같은 카피본의 세포를 만드는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 자, 지금 뭐 설명했어요? DNA 설명했고요. 유전자 설명했어요. 그죠? 그리고
염색사와 염색체의 어떤 차이를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드려야 되는데 이건 내일 해야 될 것 같다, 느낌상. 자, 여기까지 설명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일단 예고편처럼 선생님이 이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아서 동일한 유전 정보를 이제 여러분의 세포가 있어요. 그죠? 이게 진환이의 세포랑 뭐 지원이가 가지고 있는 세포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원이 몸에 있는 세포들을 비교를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지원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일반적으로 체세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정보를 반반 받아서 가지고 있는 그걸 체세포라고 해요. 오케이? 그리고 지원이의 생식기관에 존재하고 있는 정자, 여러분 정자 들어보셨죠? 여자는 난자를 갖고 있겠잖아. 그 정자나 난자는 생식세포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체세포와 생세포가 약간 달라요. 하나의 사람의 몸 안에 똑같이 들어있지만 체세포하고 생세포가 정보의 양의 차이도 있고요. 약간 다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생세포인 정자 또는 난자를 제외하고 진환이와 지원이 각각의 몸에 들어있는 각각의 체세포를 비교하죠. 지원이 몸에 들어있는 체세포. 그럼 지원이가 빛을 볼 수 있게끔 눈에서 빛 정보를 수집하게 하게 하는 눈에 존재하는 시각세포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지원이 맞지? 아니, 그래도 진환이랑 막 믹스되려고 그래, 이름이. 자, 지원이 눈에 있는 그래서 시각세포가 있을 거고 지원이 피부에 있는 피부세포가 있겠지. 그지? 그럼 그 두 개의 체세포를 비교해보면 피부세포는 빛을 수집하는 역할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근데 지원이 눈에 있는 눈의 시각세포는 빛을 열심히 수집해줘서 뇌로 정보를 보고를 해줘야 되겠지. 이제 해주는 역할이 다르네. 그치? 다르니까 약간 생김새도 외부에서 다양한 모습이 달라. 둘 다 체세포로 이름은 똑같아. 우리 몸체를 이루는 세포니까 체세포라는 이름은 똑같아. 그러면 지원이 몸에 있는 그 정보, 눈에 들어있는 시각세포랑 피부에 들어있는 피부세포, 거기에 들어있는 정보는 아예 다 다르겠네. 다를까 똑같을까? 이게 퀘스천입니다. 예고편이에요. 자, 지원이 눈을 구성하는 시각세포에 들어있는 정보와 지원이 피부세포에 들어있는 체세포 속에 들어있는 정보는 똑같을까 다를까? 지원이 거의 체세포와 진환이 거의 체세포를 비교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지원이 거와 진환이 거는 다른 정보를 갖고 있겠죠. 똑같이 피부세포라고 하더라고. 엄마 아빠가 다르니까. 그렇죠? 다른 정보를 갖고 있을 건데 한 사람의 몸에 있는 시각세포랑 한 사람의 몸에 있는 피부세포 둘을 비교했을 때 정보가 똑같을 것인지 다를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서 내봅시다. 아마 내일도 제가 수업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숙제는 140쪽 한번 펴봐요. 140쪽에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아직 우리가 염색체랑 염색사를 못했잖아요. 큰 과정에 해당하는 진짜 중요한 DNA와 유전자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DNA 유전자 부분 설명했기 때문에 4번은 아마 오답일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 거를 이건 아니었어 라고 하는 걸 디테일 설명을 좀 해주기 싶으니까 4개 문제까지 를 해와 보시고요. 그리고 143쪽에 보시면 1번에 와봐. 그래서 총 5문제야. 이제 얼마 안 되지? 그리고 숙제 아까 방금 얘기했던 같은 사람의 몸 안에 들어있는 체세포 속 정보는 똑같을까 다를까? 유전 정보는 똑같을까 다를까? 하고 답을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봅시다.